첫 번째 가보죠. 자, 폭언 녹취록 나왔답니다. 자,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소식인데요. 아직 MBC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자, 이번에는 뭐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퇴근하던 오요한나 씨를 다시 회사로 오게 해서 뭐 폭언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에게서 받은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의혹을 받는 오 씨의 선배는 새벽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오 씨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오 씨에게 예전에는 신입이어서 실드를 쳤는데 지금은 방송을 너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가릴 생각도 없다면서 선배한테 그게 할 태도냐, 네가 여기서 제일 잘났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오 씨에게 건방지고 너무 사람을 어쩌라는 식으로 대한다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외에도 다른 기상캐스터 앞에서 업무 영역이 부족하다면서 돈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또 오 씨는 이 일을 다른 동료에게 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잘못했어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다면서 좀 힘든 마음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뭐 후배가 잘 못하면 또 뭐 가르쳐주면서 화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박 교수님. 네. 네. 뭐 녹취를 직접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오 씨가 다른 동료한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최악인가 싶다라고 얘기한 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배한테 뭔가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어도 그런 생각이 없이 상처만 받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에 심한 장난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떡볶이집입니다. 흰옷 여학생이 다 같이 먹는 어묵 국물 앞에 투동. 자, 간장통 틀더니 어묵 국물에 차르르르르르. 자, 이번엔 말이죠. 또 라면 사리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툭툭 집어넣습니다. 아이 좋아 하면 라면 스프까지 저렇게 털어넣죠. 자, 국자로 막 휘저으면서 오이 씻구나래 맛있어져라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자, 끝이 아니에요. 밥통을 열더니 소스를 쭉 그 안에 뿌립니다. 예, 남의 식당 음식들 저렇게 박살내놓고 룰루랄라 가는 것 좀 보세요. 아니 진짜 네 집 자식이야 진짜. 아유 세상에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네, 제보자는 부산에서 9년째 무한리필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에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흰 옷을 입은 학생이 다 같이 떠먹는 어묵 국물에 간장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국물 옆에 놓여있던 라면 사리까지 넣고는 좀 즐겁다는 듯이 웃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라면 스프까지 넣어서 국자로 적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보는 친구도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하고 같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밥솥 안에 있던 밥에다가도 양념 치킨 소스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은 바로 코앞에서 여학생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여학생들이 가고 나서 다른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나서야 그때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묵 국물도 그제서야 확인을 했는데 이미 색깔이 간장 때문에 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도대체 네 집 딸이야 쟤. 누 집 딸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요. 저 학생들 카드 결제 내역도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금방 누 집 딸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사실 저거는 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죠. 게다가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거는 명백하게 재물손괴입니다. 그래서 업장에 영업용으로 놓은 물건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니까 범죄예요.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로도 저는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너무 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점에서도 이런 식의 일을 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 학생들 누집 따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서상 먹는 거에다 저렇게 장난치면 이건 또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못된 장난인데 저 학생들이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한 대로 빨리 가서 잘못을 사죄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신고 안 한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엄동설안의 내동댕입니다. 자, 인류애가 파사삭 부서질 만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떡 붙은 저 유리 진열대 쓰레기 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슴벌레 한 마리가 저렇게 두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세요. 자, 그 옆에는 말이죠. 햄스터 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햄스터 한 마리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얼어 죽어 있더라. 자, 박 교수님. 반려곤충, 반려 햄스터 키울 때는 좋았는데 이사 가면서까지 데리고 가자니 귀찮아.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정도군요. 네, 생명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슴벌레와 햄스터가 대형 폐기물로 버려졌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보자가 보셨을 때 대형 폐기물이 있는데 유리로 된 폐기물이 나왔길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사슴벌레하고 햄스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저 구멍으로 가서 햄스터를 만져보니까 이미 딱딱하게 동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투명 테이프로 둘둘둘둘 감아 놓았어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키우던 반려곤충, 반려동물이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 제보자께서도 SNS에도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알리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입니다. 자, 치밀했던 그날의 현장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소복이 쌓인 흰 눈을 저벅저벅 밟으며 등장한 저 남자. 자, 눈을 치운 그 자리에 짐을 두고는요, 계단을 이제 서서히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저 내려온 저 남성 짐을 챙겨서 다시 유유히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이로부터 2시간 뒤에 그 같은 남성이 영업이 끝난 고깃집에 불쑥 등판. 자, 목적지는 바로 계산대. 자, 여기저기 뒤지다 아예 계산대를 그냥 옆으로 확 밀쳐놓고 그리고는 아래에 있던 돈통을 통째로 쓱 들고 그 무거운 돈통을 품에 꼬가는 채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 돈통을 열려다가 실패하자 아예 그냥 들고 나가버린. 자, 그런데 문제는 저기 든 돈이 무려 200만 원.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거 광주의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4일이었답니다. 새벽 2시경에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게 2층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하고 패딩으로 무장을 하고 가게에 들어와서는 돈통 위에 그 포스기라고 하죠. 그 컴퓨터 전산 처리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아예 돈통을 통째로 들고 가버린 것이고요. 심지어 그 서랍에 있던 가게 통장하고 지갑까지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많았던 이유가 설 연휴라서 입금을 시키려고 해도 은행에 입금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사실 가게 종업원이 아침에 와서 돈통이 없어서 CCTV에 저렇게 뒤져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 그 요번에 가장 자영업자들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라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보기에는 가게 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 범행한 거 아니냐고 수하고 있는데 이유는 가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층 문을 며칠간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알았는지 그 범행 2시간 전에 가게로 올라와서 2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CCTV에. 아하. 그리고 그리고 또 사전답사까지 한 남성은 계산대로 와가지고 바로 그 돈통을 향한 게 아니고 1층에 있는 문, 즉 그 문은 잘 열리지 않는데 그 문까지 확인한 다음에 돈통을 들고 그 문으로 1층 문으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이제 CCTV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담당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무 범행이 대담하니까 꼭 잡겠다고 했는데 꼭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제 방범 CCTV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절도이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라고 부르는데 이 범인의 동선을 따르는데 요거 경찰이 추적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검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신우이 때문에 싸웠어요. 아,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편과 크게 다툰 40대 여성입니다. 이유는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누이는 10년 전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시누이에게는 10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명절 때 가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러다가 저희 가족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나름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이번 주에 남자친구 아버지 칠순이신데 용돈 좀 보내줘라고 했습니다. 칠순 잔치를 열 테니까 식사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용돈을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사실상 남인데 뭐하러 돈을 주냐,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 않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않냐,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니까 챙겨주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하고 상의 없이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제가 쪼잔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니 은배 아빠, 당신네 집안 사람들 진짜 뭐하자는 플레이야. 아니 처음에는 10년째 이혼도 않고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다혜 형님만 이해 불가였는데 이젠 당신도 웃겨. 이건 엄연히 상간남인데 당장 누나 이혼시킬 생각은 않고 그 상간남 아버지 칠순잔치 용돈을 챙겨준다고? 빨리 당신 누나 이혼부터 시켜. 그리고 그 돈 자기가 내라고 해. 동그라미. 양 변호사님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이 사람 진짜 자기네 식구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네. 다혜 누나가 애들 때문에 이혼 않고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지열이 형 우리 누나랑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니. 당신한테도 깍듯하잖아. 법적인 거야. 남이고 상간남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자영은 지열이 형이야. 당신은 그냥 좀 모른 척해, X.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아내 입장이 51%, 남편 입장이 49%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애들한테 용돈 준 건 참 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20만 원 X가 많은 게 아니라 20만 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중요한 거, 아내한테 상의해서 아내의 허락이 떨어져야 보내야 되는데 상의를 안 한 거. 요것 때문에 나는 아내 말을 든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행동을 멋대로 한 건 안 되고 항상 아내 말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냥 아내 허락 안 받은 게 중요하다. 문제예요.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좀 제대로 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로 들어갔는데 그 별거로 들어간 후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를 모든 가족들이 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만나는 관계잖아요. 예. 이럴 때는 각자가 감수해야 되는 행동의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넘어갈 수 없는 법적 부분은 아니고 아이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불문율의 선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뭐 형제들의 돈을 걷어서 저쪽 뭐 남자친구의 가족한테 전달한다 이런 건 좀 저는 선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우 본인이 버셔서 본인이 얼마든지 그 아버님에게 선물을 할 수 있죠. 동생한테까지 아내가 있는 동생한테까지 돈을 내라고 한 건 전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시누이 본인이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이 남편분도 사연자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상의 없이 무턱대고 준 게 좀 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아니 일단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들 이제 동그라미로 갈까 해서 저라도 X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라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원래는 법률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 사실상 혼인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의 인정되지 않긴 하지만 또 사실상 이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또 인정되기도 해요. 이건 법적인 문제였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족의 아마도 이 시누이분은 가족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로서의 존재를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 칠순이라는 것도 자기 오빠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전에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먼저 혼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사연자분도 본인 아이들 용돈까지 받게 했잖아요. 가족 만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선에서 끊었으면 저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텐데 그거는 또 허용해서 받아놓고 저기 남편이 또 그 시누이 남친 쪽에 뭔가를 했다 보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고 해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 이걸 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쉽게 그렇다고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러기도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로얄님 한 번 챙기면 앞으로 계속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이사나님 본인만 하면 되지 왜 가족들한테까지 하라고 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쁜실님은 10년 만나오고 가족 모임에도 왔으니까 칠순 용돈 2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